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전날 검찰 기소심의위에서 압도적인 표결로 기소 결정을 받은 이송인이 11일 출근길에 전에 보이지 않던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평소 지하 주차장으로 출근하던 이송인이 이날은 정문 현관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할 때 심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현관 출근에 오히려 기자들이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이송인은 이날 평소와 다른 출근을 했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이날 그의 특이한 행동은 그가 사직서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불법 출금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 정권의 요구를 들어준 것일 뿐이다라는 항의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11일에 이송인을 기소키로 결정했고 대검도 이를 곧바로 승인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송인이 사직하려면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인 11일 중에 해야 검찰 내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이날 평소와 다른 행동은 문재인과 정권을 겨냥한 반발과 항의의 표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경우 그대로 있지 않겠다는 무언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송인은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울산 선거 공작 사건 관련해 유일하게 기소를 반대한 인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사 검사들을 피해 수시로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한참 있다가 돌아오거나 또 어딘가와 은밀히 통화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된 바 있습니다. 청와대와 비밀 통화를 했거나 청와대 관계자를 비밀리에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입니다. 이 자체가 이송인이 갖고 있는 현 정권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법무부에 재직 시엔 김호수와 함께 윤 전 총장을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 같은 행동 역시도 당시 청와대 오더를 받고 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 역시도 이송인이 쥐고 있는 현 정권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채널A 사건 관련해 진보 시민단체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지난달 말 서울고검에서 역시 그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낸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이송인이 지금까지 한동훈 무혐의 보고서 결재를 뭉개고 거부하고 있는 건 역시 이송인의 단독 의사라기보다 청와대 등 권력의 의사를 받은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라임 사태와 함께 이 정권 들어 터진 천문학적 금융비리 사건인 여권 유력 정치인들 연루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옵티머스 금융비리 사건을 뭉개고 있는 이송인의 행위 배후엔 현 정권의 청탁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 역시 현 정권이 이송인에게 약점을 잡힌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기소되게 된 불법 출금 사건 역시도 문재인의 특별 지시에서 비롯됐고 청와대와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실이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시킨 이송인의 행동 배후에 역시 청와대 등 권력과의 커넥션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상식이고 그 내밀한 배경을 이송인이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으로선 이송인의 배신을 우려할 수밖에 없고 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송인의 입은 현 정권에겐 핵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박범계가 이날 아침 이송인 거취 문제 관련해 묻는 기자들 질문에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범죄자를 감싸는 듯한 비상식적인 답변을 한 것은 정권이 직면한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날 아침 이송인의 특이한 행동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73조 3항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범계가 마음먹기에 따라 이송인이 기소되면 얼마든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직위 해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기소가 되면 사표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박범계가 먼저 인사를 내거나 아니면 이송인 스스로 징계위에 회부되기 전에 옷을 벗고 나갈 수 있고 그것이 통상의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이송인도 박범계도 그 어느 쪽도 따를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이 이송인에게 단단히 코가 꿰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임기 말 터져나올 권력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그간의 권력수사 문개기로 그들 사이에 신뢰가 조성된 자신들의 미들맨인 이송인 존재를 아직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앙지검엔 현재 수많은 권력형 불법 비리 사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옵티머스 금융비리 사건,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추미애 아들 무혐의 처분한 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된 이문정 사건, 직권남용죄 등으로 추미애가 고발된 사건, 한동훈 검사장 사건,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처가 사건 등등 현 정권이 민감해할 주요 사건들이 계류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주요 권력형 불법 비리 사건들이 중앙지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지검의 수사 방어막이 무너지면 다른 지검에 분산 계류돼 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에도 영향이 미쳐질 수 있어 현 정권은 이송윤을 앞세워 중앙지검 수사를 틀어막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송윤이 자진 사퇴를 거부할 경우 문재인이나 정권으로선 달리 방법이 없고, 임기 말에 권력비리 수사가 대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송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송윤 역시도 그러한 점을 이용해 혐의가 확인돼 재판에 넘겨지게 됐음에도 오히려 정문 현관으로 출근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엔 청와대에도 피고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박범계도 피고인 신분으로 장관을 하고 있어 이송윤이 기소되는 현실의 위중성을 간과하고 그를 계속 유임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권의 죄무덤 파는 행위가 될 전망입니다. 이송윤은 범죄 수사를 책임진 특수기관인 검찰의 지휘자 신분이란 점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고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이 이송윤을 앞세워 파렴치한 권력수사 문개기를 해오다가 늪에 빠졌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